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2주의 머니의 썰은요. 13월의 월급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들을 알아보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고성능 전기차 시장, 그 이유를 파헤쳐 드립니다. 그리고 장르가 투어 글로컬 머니 대학 특집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대 대체 불가 인재를 키워내는 마지막 대학은 어디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장르가 머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경제 선생님, 설명천재 푸릉푸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설명천재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희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구재희 회장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감이 옵니다. 네. 연말이 또 됐고 구재희 회장님이 나오셨다. 네. 기대가 되는데 자,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자, 이 주에 가장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동 이슈.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슈는요. AI 반도체주의 급락 소식입니다. 아, 띠로리 띠로리. 네. 절대 급락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분야였는데. 맞습니다. 네. 지난 며칠 사이에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두 군데에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오라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진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지출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무려 37억 불이나 더 늘어난 걸로 이야. 잡혔어요. 그러면 수익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번 건 적은데 나간 게 많다는 얘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나 폭락하면서 시장에 큰 우려를 사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회사는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은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라클 때 실망한 것을 브로드컴이 좀 만회해주나라고 했는데 막상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AI 관련해서 생각보다 마진이 작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매출은 좋은데 마진이 작은 거죠. 순이익이 적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놀래버린 거죠. 며칠 뒤면 2026년인데 네. 요 며칠 뒤까지도 현재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혼란하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브로드컴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역시 두 자릿수나 폭락하면서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네. 투심을 좀 회복하고 있고요. 앞으로 AI 관련한 이 반도체주, AI주가 어느 정도 투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 되살아난 AI 거품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명치가 좀 아픕니다. 왜 자꾸 아프세요, 매주?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거센 파도에 지금 네. 제가 막 맞고 있어요. 휩쓸리고 있어요? 휩쓸리고 있는데 제발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론가님 두 번째 시동 이슈? 네, 두 번째 이슈는요.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재련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고려 아연은 어떤 회사냐면요. 비철금속 재련 관련해서 세계 1등이에요. 오,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아주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네. 네. 울산에 큰 공장이 있는데요. 이 울산 공장과 거의 똑같은 공장, 쌍둥이 공장을 미국에 새로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오. 그런데 그 미국 공장에 무려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한꺼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는 대신 고려아연의 본사 주식 약 10% 정도를 미국에게 배정하는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미국의 재련소를 투자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우리의 기술이 핵심적인 뺏길 것 기술이 같아요. 미국으로 유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살 수 있죠. 뺏기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미국 정부가 새롭게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자칫하면 미국 정부의 어떤 영향력 하에 회사가 놓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주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슈네요. 10%면은 그렇게 적지 않은 지분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큰 지분이죠. 큰 지분이거든요. 네네.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 결정이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저희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수 앵커, 이주앤 머니. 네, 모두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 즉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접니다. 네네. 바로 옆에도 있네요. 직장인이잖아요. 예,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몇 가지 공제 항목만 꼼꼼하게 챙겨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깝게 날려버리는 세금 혜택이 없도록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말 세테크 전략을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명 세테크라고 하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환급은 극대화하는 거. 뭐 건너 들은 팁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경 구입비 같은 거, 렌즈나 안경 착용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렌즈를 지금 착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생생한 팁들을 몇 가지 알고 있긴 한데요. 그런 팁이 지금 5천 개가 되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회장님 네. 몇 가지 팁들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절세하는 팁으로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금융 상품을 이용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저축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이 가입돼 있는데, 그리고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네. 그런 이제 세공제를 받는 방법. 일단은 연금저축을 연 600만 원 정도는 불입을 하시면 공제액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IRP 계좌에 또 가입하시면 300만 원 정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공제율이 한 12%에서 15% 되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이제 900만 원이죠. 네. 그거를 가입을 하면은 연간 한 148만 원 정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회장님, 그럼 이게 가입을 하고 일정 금액 이상 저축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나요? 그런 조건은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요. 매년 들어간 불입만 금액에 해주시면 대해서. 되고 매년 연 단위로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연말에 한꺼번에 내도 네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예. 얼마 그렇군요. 남지 않았어요. 해야죠. 예, 이제 그 해야죠. 600만 원에 이제 미달하는 금액이나 아까 그 IRP 같은 경우 3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가 불입하셔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지금 바로 아까 체크해야 되네요. 세금을 많이 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혜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IS계라고 우리 그 ETF라든지 주식 같은 거를 거기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계좌도 있는데 네. 또 만기가 되면은 연금저축 계좌로 이제 이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체 금액의 10% 정도를 추가로 또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나름의 꿀팁을 알고 있는 게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아니면 현금. 예, 아니면 현금 영수증. 네. 그렇죠.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알고는 있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지출을 장려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과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쓸 때가 30% 그리고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15% 두 배나 차이 정도밖에 나네요. 공제 네. 안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절세가 된다는 얘기죠. 돈을 낼 때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네요. 무조건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소득 공제가 되는 부분은요. 자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나 체크카드를 쓰나 공제가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신용카드는 마일리지 서비스도 하고 할인 혜택도 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거를 넘어가는 부분부터 이제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 그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네요. 맞습니다. 그냥 무작정 체크카드만 쓰면은 또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카드사 혜택을 다 못 받고. 예. 내년에는 요거 꼭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회장님.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 이게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몰아서 이게 지출을 하게 되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의 이 경우에는 재테크에 있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부양가족 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소득세율도 높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세금도 절세 폭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총급의 3% 이상 써야 의료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총급여가 낮을수록 같은 지출액이라면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이런 이제 그 상한선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상한선이 있는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낮은 낮은 사람이 사람. 지출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 그럼 하은 아나운서가 훨씬 더 잘 버니까 남편한테 또 그 부분을 몰아주고. 남편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고 네. 그 상한선이 있는 부분을 제가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사를 괜히 꺼내가지고 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더 잘 벌고 싶다. 자, 그럼 맞벌이 부부 받고 자, 올해 코스피가 70%가 올랐습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우리 머니온주 여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팁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로자들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고 또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으면 그걸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소득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도 잘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년 5월 달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내가 좀 돈을 벌었어. 그러면 주식 양도 차익에 관해서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 주식은 세금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해외 주식은 양도세 약 22% 정도가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양도 차익이라는 건 팔았을 때 내는 차익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팔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증여를 해버리면 이게 양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간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꿀팁으로 알고 계셨는데요. 네네. 이게 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증여를 해도 괜찮은데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기면 그때는 다시 양도세가 나가니까 1년은 넘기고 매도를 해야 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 우와.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와, 네. 아니 저는 이런 거에 해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일단 뭐가 좀 발생돼야 이득이 2천만 발생돼야 원 이상 이게 좀 벌어봤어야 뭘 알죠. 이러면 해당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언제 벌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 우리 네. 달라질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기 네.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산이 많을수록 좀 챙겨야 할 게 많은 느낌이 들긴 한데 내년에 저도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서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그 세금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내보고 싶거든요. 네. 회장님,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세금 팁이 있을까요? 집이 없어도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세금 혜택을 줘서 주거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국가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이제 세대주인 경우에는 15%에서 17%까지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 해주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별도로 분가해서 이제 그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런 예. 경우도 세대주로 별도로 주민등록만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다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전세를 얻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런 경우에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컨대 분양을 받았다든가 하면 이제 뭐 장기 모기지 같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장기 주택 저당 제출 이런 경우도 그 이자에 대해서 전부 다 공제가 받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공제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분, 또 주택을 구입하는 단계에 있는 분, 또 심지어는 뭐 청약저축을 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각각 세액공제, 소득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상황에 맞춰서 챙겨 보시면은 큰 제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월세 그리고 주택 청약 저축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또 사회초년생이 알아둬야 될 좋은 팁 뭐가 있습니까, 평론가님? 부모님 중에서 소득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을 꼭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첫 직장이야. 아직 6개월밖에 근무를 못했는데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예. 네. 첫 직장에 한해서는 6개월 미만 근무자도 환급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한 이제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청년 네네. 근로자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감면 제도가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인데요. 무려 70%에서 90%까지 5년 동안 감면이 됩니다. 매년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거의 소득세가 없다라고 보실 정도로 되고요. 이런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잘 몰라서 연말자산 하시는 작업 하시는 분들이 놓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진짜 꼭 당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공제액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예. 네. 중소기업 다니시는 청년분들 진짜 꼭 예. 참고해서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요. 네. 네, 이제 12월이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연금저축 아까 말씀해주신 네. 거 빨리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점검 리스트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아까 나오지 않았던 조금 눈여겨볼 만한 제도 한두 개만 더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혼인세액공제도 있습니다. 2023년은요? 23년에 결혼한 사람이 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혁수 씨는 또 2026년에 결혼하면 이건 또 돼요. 됩니까? 예. 지금 이거는 빠르게 움직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한 혼인신고- 해에 받아야 됩니다. 혼수고 바로 했어요. 아이고. 각각 부부 50만 원씩 해서 합산으로 총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라는 걸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혼인세액공제.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새로 생긴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도 살리고 자기 네. 고향도 살리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이것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요. 10만 원까지 자기 고향을 지정해서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나 10만 원 더 할 거야. 우리 고향을 사랑해. 그러면 더 내시는 부분은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추가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기부를 받은 각자 고향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보통들 답례품들을 줘요. 오. 이 답례품은 기부금의 약 30% 정도 해당하는 답례품이 보통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향도 사랑하고 네. 세액공제도 받고 선물도 받고. 선물도 받고 우와. 일석삼조니까 이거 이것도 한번 삼조네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론가 그럼 고향이 서울일 경우에는 서울에 기부를 하면 되나요?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다가 다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주소지를 강남구에 사신다. 그럼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의 24개 자치구에 다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또 고향인 경우도 전국의 지자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회가 이번에 이제 그 행안부하고 MOU를 해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대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저께 역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0억 원. 기부금이요? 기부금이요? 네. 이야.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총액이 1,000억 원 돌파했는데요. 연말까지 지금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아마 2,000억 정도 이야. 돌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특화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도 재정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뭐 소아과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아과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이제 지정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럼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다 이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아주 의미도 있고 세액공제도 그렇습니다. 하고 선물도 받고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 봐 제가 좀 불안해서 회장님. 네. 현실적인 조언 좀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말정산도 지금 세무 플랫폼에서 뭐 예컨대 공제액이 빠졌다 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 아니면은 경력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아라 네. 이런 이제 안내를 유도 광고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그 작년의 경우에 이제 국세청에서 그런 이제 환급 신고 들은 게 65만 건 정도 돼가지고 그를 좀 일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무 플랫폼을 통해서 연말정산 경영청으로 했던 것들이 대부분 99% 전부 다 부당공제였습니다. 진짜요? 근데 부양가족공제 대상도 아닌데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라고 해가지고서 환급을 신청했다든가 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못 받는데 그걸 다 알아서 안 받았는데 세무 플랫폼들은 마치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제를- 광고를 해요.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 부당공제를 막는 시스템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어떻든 이제 세무 플랫폼들의 유도 광고를 우리 국민들이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이제 유도 광고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는 이번에 이제 세무사법이 개정이 돼서 더 이상은 이제 많이 못하겠지만 그 세무 플랫폼들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이고 힘들게 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경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세액공제 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 보너스 두둑하게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하고 알찬 정보 전해주신 구재희 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로 달려갔을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돈 냄새만 나면 슈퍼카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전다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똑순이 돈선 체커 전다빈입니다. 똑순이 전다빈 돈선 체커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데 네, 오랜만에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똑순이인데 이제 돈 냄새만 나면 발도 빠르다. 달려가요. 아, 예. 오늘 소개되는 돈 되는 정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요즘 도로 나가보면 파란색 번호판 단 전기차 많이 보이시죠? 지금까지 기름값을 아끼고 또 환경도 생각을 해서 전기차를 탔다면 이젠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요, 고성능 전기차의 시대가 된 건데요. 혁수행표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전기차는 원래 빠른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거기서 더 빨라진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네, 한다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괴물 전기차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치열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2010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 전기차 시대. 차값은 비교적 비싸지만 보조금과 저렴한 연료비,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 커다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내연기관을 압도하는 고성능 전기차의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 그냥 전기차와 고성능 전기차 뭐가 다른 겁니까? 뭐 배터리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그냥 전기차 자체가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배터리만 늘린다고 고성능 전기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면 될 것 보조 같아요. 배터리를 더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반 전기차가 기름값 아끼자라고 하는 효율 중심이라면요. 네. 고성능 전기차는 극한의 퍼포먼스가 가능한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연기관 슈퍼카를 압도하는 폭발적인 출력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무거운 배터리를 달고도 코너를 이제 칼같이 도는 제어 기술까지도 갖췄고요. 아, 이게 진짜 놀랍네요. 결정적으로 운전자를 만족시키는 감성 소프트웨어까지 결합된 집약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고성능 전기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아니 뭐 듣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네. 엄청 많이 발전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브랜드도 굉장히 제가 아는 모든 브랜드에서 이제는 전기차를 다 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통 강자들도 뛰어든 상태인데요.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 가슴 뛰는 슈퍼카 브랜드들이죠. 꿈이에요. 아, 드라마 그렇죠. 보면 많이 드림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드림카들인데 이들도 가솔린 차를 압도하는 그런 고성능 전기차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 전기차가 원래 성능이 뭐 좋은 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더 빠르게 만들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빠른 겁니까? 네, 내년 하반기에 나올 포르쉐 전기차의 경우에는 네. 정지한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소위 일명- 제로백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제로백이 불과 2.5초입니다. 그럼 그냥 슈퍼카랑 똑같네요. 네, 눈 깜빡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괜찮겠죠? 목을 잘 잡아야죠. 예. 네. 전기차가 뭐 고성능인 거는 굉장히 유명한데 엔진보다 모터가 더 센 겁니까? 이게 궁금하네요. 이게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밟아도 회전수가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전기 모터는 밟는 순간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가속에서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체감 성능이랑 가속력에서 전기차가 고성능에 유리한 구조인 거죠.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시운전을 해봤는데 발을 올리자마자 쭉쭉 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뭐 어떤 브랜드들은 엔진음 유사한 소리가 나게끔 하는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얼만큼 실질적으로 실제같이 느끼게 하느냐가 또 소비자한테 그렇습니다. 감동을 감성 주는 포인트잖아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고성능 전기차 개발 상황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프랑스 폴 리카르 서킷에 나와 있습니다. 오? 프랑스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다들 F1 잘 아시죠? 네. 그래서 F1 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장소이고요. 또 전통적으로 F1 테스트 서킷으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 F1 기술을 테스트하는 이곳에서 어떤 고성능 전기차가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강렬한 주황색 옷을 입은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막 끌어오르네요. 막 가슴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포르쉐 맥라렌 등 특정 브랜드의 전유물이었던 슈퍼카,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현재 제네시스가 개발 중인 슈퍼카인데요. 이게 너무 비싼 차량이라서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눈으로 많이 담아가야겠습니다. 이 바로 앞에 직원들이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고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우리나라 전기차를 보니까 와 국뽕이 막 차오르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외관은 기존에 있는 차량하고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게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외관도 조금 차체가 이렇게 낮게 변하기는 했는데 네. 내부가 정말 본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심장인 모터 출력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고요. 잘 달리는 만큼 잘 서야 하니까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과 서스펜션 투닝을 통해서 전혀 다른 완전체 고성능 전기차로 이야.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와. 그렇군요. 와, 서스펜션이 훨씬 더 이제 좋아졌다고 하면 이렇게 방지턱 같은 거 넘고 할 때도 훨씬 좀 안정감 있겠다. 네, 안정감. 그래서 럭셔리 고성능을 딱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근데 왜 프랑스까지 가서 공개를 했습니까? 이거 뭐 특별한 장소입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가야죠. 아, 유럽은 벤츠, 포르쉐 같은 명차들의 안방이자 전기차 시장이 2017년 대비 5배나 성장한 시장입니다. 올해 들어 10개월 동안 유럽 전기차 판매가 200만 대 넘게 돌파를 하면서 미국 대신 최대 판매 지역으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실력이 됐습니까? 네, 어깨를 나란히 할 실력이 됐는지 제가 직접
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직접 타보셨다고요? 진짜로? 잠시만. 네, 차량 훔치러 온 도둑 아니고요. 제가 직접 GV60 마그마 시승해 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There you go. 어머, 눈이 내리는데요?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네. 아, 그것도 감성이죠. 그것도 감성이죠. 엄청 빨리 160km/h까지 도달했어요. 코너링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코너링. 아, 이 코너링에 대한 거기다 또 눈길입니다, 지금. 지금 멀미를 약간 멀미를 하시는데요. 전 사실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안 타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빠릅니다. 제 인생에서 엄청 빠릅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빨리 달릴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아, 엄청납니다, 진짜. 그렇지만 또 급 정거를 해도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신경 썼다고 하는 게 정말로 느껴졌어요. 내년 WEC 대회 출전을 위해서 현대차가 개발 중인 차량인데요. 이렇게 가운데는 대한민국 표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마그마라는 한글도 적혀 있습니다. 와, 한글로. 한글 디자인이 딱 돼 있고, 너무 멋지네요. 고성능 전기차로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들긴 대한민국. 앞으로의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This 10 years, again, not looking at the past, but opening a new chapter, a very important chapter for the development of the brand. We are using the foundations of the first 10 years to look at the future, to build the future. We are very ambitious. He expects an over plus 600% growth in Europe. And for that, obviously, we need to be present all around Europe. And we're working on that.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넘어 이제 세계 최고의 유명 명차들과 성능으로 또 감성으로 정면 승부를 선언한 대한민국의 고성능 전기차. 유럽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K 전기차의 뜨거운 배기음이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달굴지 주목됩니다. 돈선 체크 전다빈입니다. 직접 체험을 하셨습니다. 자, 레이서가 몰아주는 이 고성능 전기차 어땠습니까? 고성능의 본질을 진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가속했다 감속했다 반복하고 코너까지 도는데도 묵직한 차체의 안정감이 느껴져서 스릴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선한 경험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아까 이거 되게 걱정했잖아요. 못 꺾이는 거. 걱정했었잖아요. 버텨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뭔가 이렇게 좌석 자체가 좀 많이 잡아주는 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푹신하고 그리고 딱 안정감 있게 네네네. 잡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시장인데요. 2026년 내년 전기차 시장 어떤 게 포인트가 될까요? 네, 이제는 뭐 고성능을 넘어서서요. 하이퍼카의 영역까지도 전기차가 도전을 하고 있다. 이게 2026년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카는요. 슈퍼카를 넘어서는 최고 성능, 최고 기술, 최고 가격. 예. 근데 이제 하이퍼카 단순히 이제 빨리 달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빠른 속도로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지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타는 일반 대중 전기차에도 이제 앞으로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하이퍼카 개발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겠네요. 네. 이제는 사실은 좀 무한 경쟁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친환경 차다 뭐 이 정도의 타이틀만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브랜드 정체성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 성능 이제 이런 걸 보여줘야 우리 깐깐해진 소비자의 아마 지갑을 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깐깐하고 그리고 또 그 경제력이 되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집도 사야지, 전기차도 사야지. 그러니까요. 하이퍼 이거 고성능 전기차를 사야 되니까요, 또. 집도 접근성 좋은 곳에 집 사기, 하이퍼 고성능 전기차 사기. 제 인생의 목표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세계 무대에서 퍼스트 무버로 또 질주하는 그날을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르가 투어 글로컬 머니 대학 특집 3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속노화? 운동보다 소파가 좋다면 당신도 가속노화 할 수 있습니다. 마이 웰리스랩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노화 속도 측정 AI 솔루션과 함께 가속이 아닌 저속노화의 시작. 지키고 싶은 겨울도 즐기고 싶은 겨울도 눕시이거나 눕시이거나 그 어떤 겨울이 와도 노스페이스 리마스터 눕시. 자코모는 소파를 넘어 편안함의 기준을 만듭니다. 일상의 작은 실수에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음. 기댈수록 믿음이 가는 편안함. 어떤 소파를 선택하실 건가요? 소파는 결국 자코모.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일자리 걱정 없는 대체 불가 전문 인재를 키우는 대학, 글로컬 머니 대학 특집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일자리 보고서 전망에 따르면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정말 수많은 일자리들이 자동화 때문에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미래 세대 걱정이 앞서서 저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근데 혁수 씨가 진짜 이제 뭐 어차피 AI가 대신할 텐데 우리 밥줄 끊기는 거 어떡하냐.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팽배합니다, 제 머릿속에. 네, 이런 걱정을 평소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일자리가 AI와 로봇 때문에 좀 사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런 고민은 늘 있어 왔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만 하기보다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게 차라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혁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로봇은 없다. 것처럼. 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개발할 거거든요. 이상한 개인기를 개발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컬머니 대학 특집 3탄에서 자나 씨가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의 심장 대구에 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집트에서 온 자나입니다. 글로컬머니 대학 특집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가볼 학교는 대구과학대인데요. 대구 하면 뮤지컬 하면 대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익숙한 머리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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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뮤지컬 내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에 대한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오페라 하우스 있으니까 근데 오페라하고 뮤지컬 비슷하지 않을까? 차이점이 뭐지? 뮤지컬이잖아. 거기 물 좀 주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연기 더 그런 게 있다 보면 오페라는
저기에 물 나한테 줬으면 좋겠네. 뭐 약간 이런. 근데 노래하는 싱어는 딱 스탠딩에서 제자리에서. 그러면 수업에서 무슨 뭐 노래, 연기, 뮤지컬 다 배우는 건지 노래 수업도 있고 뮤지컬, 뭐 연기 수업, 그다음에 춤 수업도 있고 연기 기술, 그다음에 연기 창작 다 배운다 진짜. 그렇죠. 뮤지컬은 보컬도 배워야 되고 춤도 배워야 되고 앙상블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종합 예술이니까. 네. 안녕. 이 뮤지컬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노래죠. 노래. 예. 저는 학생이 배워볼 노래는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노래예요. 자기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그걸로만 충분할게요. 네. 아니 뭘 그렇게 뭘 그렇게 기대하시지? 꿈에도 상상 못했어. 지난주에 수업 듣고 지금 가창력이 늘었어요. 아, 조금 괜찮아졌어요 지금. 완급 조절을 합니다. 우와. 화면 건너로 들어도 전율이 느껴지네요. 실제 뮤지컬 무대 같아요. 맞아요. 뭔가 피날레 같지 않아요? 요즘 뭐 OTT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대에 발맞춰서 뮤지컬 연기과에서 배우고 있는 춤, 노래,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 기획, 다양한 이 역량들이 창작이 되고 기획이 되는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을 초청을 많이 받고 있어서 학생들이 제18회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당려상을 수상하는 큰 쾌거를 보았습니다. 뭐 K 콘텐츠, K 뮤지컬 요즘 너무 핫하니까요. 네. 학교가 생각보다 엄청 큰데 어떤 건물이죠? 기대되네. 지금 또 다른 과를 간 거예요. 간호학과. 간호학과.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ARDS예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오, 자나 씨. 간호사복도 너무 잘 어울려요. 간호를 하는 제공하는 거 큰 거 두 가지를 이론적인 거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습을 따로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뭔가 어려워진 느낌이 듭니다. 네. 자나 여러분도 질문해도 돼요. 우리 자나도 처럼 해도 돼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진짜 궁금증이 좋아요. 많이 네. 생겼어요 지금. 왜 그렇게 많이 아팠을까요? 이거 환자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저 환자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거예요? 뭐 담배 피웠는지 아니면 술 많이 마셨는지. 지금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묻는 거예요. 에티올로지가 뭐냐 묻는 거예요. ARDS 우리 모듈을 하고 있는데 코비드-19 혹시 자나 들어봤어요? 코비드-19? 들어봤죠. 겪어봤고. 코로나19. 오케이. 걸려봤고. 네. 그때 굉장히 중환 많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권고 치료했던 게 이겁니다. 프롬 포지션 체인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클로즈 석션, 프롬 포지션 체인지 하는 거 2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자나 고땡땡 환자예요. 코로나 환자입니다. 80kg. 네. 숨쉬기 어려운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했는 거예요. 숨쉬기 어려워졌어요. 맞죠? 오케이. 이제 우리가 간호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환자를 재워놓은 상태면 자는 건지 깼는 건지 호흡 상태가 좋아져서 호전된 건지 악화된 건지 그거를 실습을 한번 실제 실습 경험을 통해서 환자를 케어해 보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Yes. 자, 오케이.
그러면 인형은 네? 특수한 것 같은 인형인데 네?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나요? 이런 질문 잘하 궁금한 게 많구나. 진짜 너무 좋아요. 엄청 사람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세팅해놓고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호흡 중환자를 간호해볼 수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요 방입니다. 호흡기 중환자 간호. 정말 실습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네요. 뭐 대학병원 중환자실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나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손으로 잡고 얘를 이제 쑥쑥 넣어주면 돼. 20cm 정도 넣어주면 20cm. 아니 사람 몸에 들어가니까 좀. 그치. 구멍 안 생겨? 아, 몸에. 어머. 방금 자나가 죽인 거야. 종합병원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실습을 하니까 정말 그 생동감 있는 진짜 이 환자를 내가 살려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아 교수님 너무 유익한 실습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고 네. 너무 특별하게 한 것 같아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간호대학은 해외에서 현장 실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호주, 일본, 네, 뉴질랜드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고 한국 간호사 자격증, 미국 간호사 자격증, 네, 그 면허증이 둘 다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네. 전과생도 괜찮아요? 제가 전과 하고 싶어가지고. 아 전과? 전과생도 괜찮아요? 간호학에 관심 많은 거 대환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구과학대를 마지막으로 글로컬머니 대학 특집 마무리되었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한국 대학교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나였어요. 안녕. 잘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연기 전공하는 이 후배들 모습을 보니까 이 가슴 뜨거웠던 그 학창 시절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한 소절 보여주세요. The Phantom of the Opera is there. 그러다 갑자기 김경호가 나옵니다. Inside your mind. 근데 진짜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뮤지컬 인재를 열심히 키워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대구가 사실 뮤지컬의 도시입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뮤지컬 축제입니다. 딤프죠, 딤프. 맞습니다. 예, 딤프 MC가 누굴까요? 혹시?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혁수랍니다. 정말요? 저는 주기적으로 대구를 가거든요. 네. 뮤지컬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K-팝에 이어서 K-뮤지컬도 이제 슬슬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K 뮤지컬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올해 어쩌다 해피엔딩이라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뉴욕 브로드웨이 진출을 해서 성공리에 지금 공연이 되고 있고요. 뮤지컬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 토니상을 무려 6개 부분이나 차지하면서 이게 작품성과 흥행성을 지금 다 잡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절대 우리가 사는 동안은 토니상을 이제 K 뮤지컬이 못 받을 거다. 절대 받을 수 없는 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받은 거예요. 그것도 6개나 6관왕. 그래서 이 K 뮤지컬의 전성시대를 만들어갈 인재들이 대구과학대에서 길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간호학과도 저는 되게 놀랐어요. 실습을 하는데 진짜 실제 상황처럼 실습을 하더라고요.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면은 바로 그냥 현장 적응할 필요가 없잖아. 바로 투입해서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실습실이 진짜 현장과 같더라고요. 제가 코로나19 때 대구 병원에 가봤는데 그 현장 그대로였습니다. AI로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키우는 대학과 학과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만나봤는데 이제는 정말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느낀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체 불가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 대학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3주에 걸친 글로컬 머니 대학 특집 시리즈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일일 학생으로 활약한 자나 씨 덕분에 저희 이렇게 안심도 하고 정말 좋은 경험 같이 했습니다.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글로컬 머니 대학 특집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자나 씨가 일일 교환학생으로 체험했던 그 대학 영상 풀 버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환학생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장등 어머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득 모아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경제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모두 부자 되세요.